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세법 부분을 설명드릴 EY한영 세무부문 김승무 파트너입니다. 먼저 근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전반을 살펴보면 예년과 유사하게 기업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촉진에 관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즉 미완료법인세의 일몰이 종료되었고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되었으며 국가전략기술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 범위의 확대, R&D 세액공제 대상 범위의 확대, OTT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범위의 확대, 소재, 부품, 장비,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범위의 확대가 있었고 에너지전략시설 가속상각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으며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조특법 전반에 걸친 청년 범위를 확대 그리고 통일하였고 기한이 도래한 여러 가지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근본 개정 내용 중에서는 미완료법인세의 일몰 종료와 대상 축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신설이 가장 특이할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입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 대상이 축소되었는데 종전 규정에서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 그리고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이 근본 개정에서 삭제되어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법인만 대상으로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상당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적용기한은 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고 경과 조치를 보시면 중견기업 등이 기적립한 차기 환류적립금은 2개 사업년도 동안 환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 범위의 완화 관련입니다. 종전 규정에서 기업소득 가산 항목에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액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근본 개정에서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액이 가산 항목에서 삭제되었고 외국기업 지배 지주회사에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근본 개정에서 외국기업 지배 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 배당 금액으로서 입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한정하여 적용 방법을 명확히 하였고 외국기업 지배 지주회사 요건 관련하여 종전 규정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외의 다른 주식 등에 대한 미보유 요건을 완화하여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요 자회사가 아닌 경우는 외국법인의 주식만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단서 조문을 시행령에 추가하였습니다. 경과 조치로서 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외국기업 지배 지주회사 요건 개정 부분은 영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투자로 환류된 자산의 사후관리에 대한 예외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종전 규정에서 합병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내용연수 경과, 기부 등의 경우를 사후관리 대상인 처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근본 개정에서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해당 시설이 멸실, 파손되어 처분한 경우를 추가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연령범위 관련입니다. 종전조특법은 여러 공제관면 조문들에 걸쳐서 청년의 연령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적용상의 어려운 점 그리고 청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하여 근본 개정에서 청년 연령 범위를 15세에서 34세로 통일하고 상한을 높이는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본 개정세법에서 가장 크게 개정된 부분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신설 내용입니다. 종전세법에서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인 고용정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세액공제, 정규직 전환세액공제, 그리고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를 삭제하고 근본 개정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하나로 통합하여 단순화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각각 규정하여 기본공제는 고용정가 인원의 1인당 공제액을 중소, 중견, 대기업 및 상시근로자, 청년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곱해서 계산하도록 하였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 범위를 34세로 확대하였고 경력 단절 여성을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관련하여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추가공제는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 곱하기 1인당 공제액으로 중소 1,300만 원, 중견 90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경과조치 관련하여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정대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당연히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세부 사항을 좀 더 살펴보면 상시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배우자, 직계 좀비속 등은 상시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우대공제 대상 상시 근로자의 범위는 15세에서 34세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을 정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세부사항 마지막으로 상시근로자 및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였고 기본공제 추징세액의 계산은 1년 이내와 1년 이후 1년 이내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되 1년 이내는 다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와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유지 또는 증가하되 청년 등의 수가 감소한 경우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징세액 계산을 매우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관련입니다. 종전 규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과세 특례는 19% 단일세율 또는 종합소득세율
신고 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 가능한 제도로 종전저특법에서 적용기간을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였으나 근본 개정에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20년간으로 매우 장기간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특례 규정 관련하여 부칙에서 23년 1월 1일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근본 개정에서는 적용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거 개정과 달리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증대세제 관련입니다. 종전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큰 경우 적용하되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에 대하여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근본 개정에서는 대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기업 지원을 축소하도록 개정하였고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적용 대상 임금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 종전저특법의 기본공제와 관련하여 근본 세법 개정으로 기본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중간에 표를 보시면 대기업은 국가전략기술 공제율이 6%에서 8%로 증가하였고 중견기업은 일반 공제율이 3%에서 5%로 신성장 원천기술은 5%에서 6%로 증가 개정되었습니다. 추가 공제 부분은 근본 개정에서는 변경이 없었으나 현재 정부에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추가 개정안을 입법 고려 중이므로 실제 입법이 될지 추가 공제율 부분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 적용 방법 관련입니다. 종전저특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사업화 시설 인정 후에 해당 시설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는 선인정 후 적용 방식만 규정되었으나 근본 개정에서 그 적용 방법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사업화 시설 세액 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에 해당 시설임을 인정받는 선적용 후 인정 방법도 추가 신설함으로써 기존 방법과 신설 방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R&D 비용 세액 공제 관련입니다. 종전저특법에서 R&D 비용 세액 공제 제외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지급받는 출연금 등의 자산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근본 개정으로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문구를 삭제하여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출연금 등으로 규정하여 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종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인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을 추가하여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R&D 비용 세액공제의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 관련으로 종전저특법에서는 13개 분야 260개 기술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근본 개정에서 탄소 중립 기술 중심으로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3개 분야 272개 기술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능정보, 에너지환경, 융복합 소재, 탄소 중립 분야의 신규 기술 12개가 추가 개정되었고 현행 기술 범위에서도 탄소 중립, 에너지 환경 분야에 4개 기술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R&D 비용 세액 공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 관련으로 종전
국가전략기술 대상은 세계 분야 63개 기술로 반도체 9개, 2차 전지 9개, 백신 7개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근본 개정으로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었고 반도체 분야 기술이 상당폭 추가되어 총 4개 분야 43개 기술로 반도체 22개, 2차 전지 9개, 백신 7개, 디스플레이 5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R&D 신성장 원천 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의 개정 내용은 공제율 차이를 가져오므로 한번 시간을 내어서 자사의 연구기술이 근본 추가 확대된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별표와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듯합니다. 다음은 유통기업 세제 지원 관련입니다. 유통기업 세제 지원은 해외 진출기업 복귀 시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종전 규정의 감면 요건 중 하나인 해외 사업장 양도 폐쇄 축소 후 2년 내에 국내 사업장 신증서를 요건으로 하고 있었는데 근본 개정에서 완화되어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이 2년 내에서 3년 내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상 콘텐츠 세액 공제 관련입니다. 종전에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 공제 대상으로 드라마 등 방송 프로그램 및 영화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근본 개정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추가하여 대상을 확대하였고 해당 콘텐츠에 대하여 영상 콘텐츠 세액 공제를 한번 받은 경우에는 동일 내용의 영상 콘텐츠는 공제 재적용이 불가하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부장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 특례입니다. 종전에 소재, 부품, 장비,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 공제는 내국법인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산통부에서 고시하는 핵심 전략기술 외국법인의 주식 지분 취득 또는 사업, 자산 양수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근본 개정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산통부 고시 핵심 전략기술에 더하여 국가전략기술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 지분 취득 또는 사업, 자산 양수를 범위에 포함하였고 인수 대상 외국법인 요건을 보완하여 개정 추가된 국가전략기술 외국법인도 종전 핵심 전략기술 외국법인과 동일하게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으로 시행령에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전략시설 가속 상각 특례입니다. 근본 개정에서 에너지 전략시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략시설에 대한 가속 상각 특례를 신설하였는데 기준 내용 연수의 50%, 중소, 중견기업은 75%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 연수를 적용하여 조기에 감가상각을 완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에너지 전략시설의 범위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전략형 시설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및 수도법에 따른 절수설비, 절수기기, 그리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의 부품,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적용기간이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분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구 세액 감면 관련입니다. 종전 지역특구 세액 감면 제도는 감면 적용 특구 내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기업 등에 대해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본 개정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감면 적용 특구에 추가하였고 23년 말까지인 기존의 감면 적용 기간과 달리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경우 25년 12월 31일까지로 그 적용 기간을 길게 하여 달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소 상생협력 출연금 등 세액공제 관련입니다. 종전균형의 세액공제 대상은 대중소 상생협력 출연금과 협력 중소기업의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시 그리고 수탁기업의 연구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였는데 근본 개정에서 대학, 대학원, 산학협력단 등의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해당 자산 시가의 10% 상당 세액공제를 추가하였고 대상 중고자산은 반도체 관련 연구, 교육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장비로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설비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장 본사 지방 이전 세액 감면으로 종전 규정은 지역에 따라 과밀 억제권역 밖 수도권 내 지방광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와 기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두 종류로 구분 적용하고 있었는데 근본 개정에서 기타 그 외 지역을 다시 세분하여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 시 감면 기간을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공제율을 살펴보면 낙후도가 높은 지역,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한 경우 10년간 100%, 3년간 5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기지역 등은 성장 촉진지역, 인구 감소지역 및 고용산업 위기지역으로 규정하고 수도권, 광역시, 중규모 도시, 수도권 연접도시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관련으로 종전 규정에서 중견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이 아닐 것, 소비성 서비스업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직전 3개년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이 3천억, R&D 세액 공제의 경우는 5천억, 그 미만일 것, 이 세 가지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근본 개정에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제외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공기업만 제외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 이연 특례 관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 이연 특례는 행사 차익에 대하여 행사 시 근로소득 과세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이연해 주는 제도로 종전 규정의 벤처기업 해당 요건 관련하여 근본 개정에서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과세 이연이 안 되는 특례 배제 사유에 기존 시행규칙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 개정하여 전용 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전용 계좌 요건은 본인 명의의 스톡옵션 전용 계좌를 통해 취득한 주식만 거래해야 하고 요건을 미충족한 날을 귀속 시기로 행사 차익을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적용 시기에 있어서 대상 관련 개정 내용은 23년 1월 1일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하고 특례 배제 관련은 23년 1월 이후 요건 미충족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관련으로 종전규정의 특례는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였는데 근본 개정으로 연간 2억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고 누적 한도로 5억 원 규정을 추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종전 분할납부 대상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금만 대상이었으나 근본 개정으로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적용 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스톡 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비과세 특례입니다. 종전 규정에서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 창업 금융업 등 벤처투자 특화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을 해주고 있고, 그 적용 요건의 하나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엔젤 투자자의 보유지분 인수 시에도 비과세가 적용 가능한데, 비과세 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유상증자 대금 10% 이내에서 엔젤 투자자 지분을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근본 개정으로 엔젤 투자자의 벤처 투자 자금 횟수를 원활히 하도록 유상증자 대금의 10%에서 30% 이내로 개정하여 그 적용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상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개정 내용 설명을 마치며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